안녕하세요, 엘카맨입니다. 다반 작성 요령을 알고 싶은 분들은 기술사 브이로그를, 서브노트를 전체로 보고 싶은 분들은 티스토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제 흙의 마지막 시간. 이제 흙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정리가.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좀 중요한 게 기본 개념이 좀 다져지면 이게 실제적으로 뒤에 가면 이제 토공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흙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보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 차수공법,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부력에 들어가는 연구배수나 라간카 이런 걸 할 때도 이 물성치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토목직은 아니지만 이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제 토목적인 개념을 조금 기본적으로 깔고 가니까 현장 가서 이제 토목 쪽의 도면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집안조사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이제 기술사 공부가 아니더라도 기반을 조금 다진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절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이제 투수성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 투수성이라는 게 이제 흙 사이의 공극으로 물이 이동하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달시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실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 있는 요 공식도 제가 볼 때는 이 공식을 적어라 뭐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긴 하고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수 개수가 적어도 이제 뭐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4승, 이제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컨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가 어떻게 있다라는 거를 알면 실제로 이제 집안조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투수 개수라든가 이런 개념이 나와요. 이게 아예 이런 개념이 없으면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 배수공법 나올 때 요 표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표가 있어요. 이거 찾아드리려고 막 뒤로 빼면 이제 눈이 아프시기 때문에 일단 요 상태로 보면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으면 불투수입니다. 물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되면 이제 투수 불량이죠. 그러니까 투수가 잘 안 되는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크면 기본적으로 투수는 양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수공법을 일반적인 자연 배수공법, 그러니까 중력 배수공법을 쓸 거냐 아니면 강제 배수공법을 쓸 거냐는 이 투수 개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표는 제가 저 뒤에 이제 배수공법 할 때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된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참조만 좀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부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바닥에 영구 배수를 할 수도 있고 락볼트를 박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구 배수라는 게 물을 모아서 위로 펌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맨 밑에 굴착고 쪽에 이 바닥이 만약에 지하 수위가 높고 투수 개수가 높다면, 투수 개수가 높으니까 물이 올라오는 걸 계속 펌핑을 하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투수 개수가 높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구 배수를 하면 락볼트보다 싼데 유지보수비가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수 개수가 크면 차라리 영구 배수보다 락볼트가 나을 수가 있거든요. 요런 개념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투수 개수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투수 개수는 결과적으로 이제 흙막이 배면에 만약에 차수공법을 할 때 SGR을 쓰느냐, 이제 MSG, 마이크로 실리카 계를 쓰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투수 개수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도 투수 개수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개념 정도가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좀
좀 풍요로운, 이게 좀 단어가 좀 선택이 잘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좀 토목 지식이 좀 더 풍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이것도 넘어갈게요. 간극 수압은 저번에 했고요. 액상화도 저번에 했습니다. 자, 안밀치마. 자, 이 개념 나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다졌을 때 예민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사질토는 다짐으로 하고 점성토는 다지면 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을 빼요. 말 그대로 이제 강극수를 제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점성토든 이것이 사질토든 기본적으로 위에서 누르면 치마는 됩니다. 그런데 이 치마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뭐 개요라고 적어놓은 거 보면 이제 흙이 위에서 하중이 제하가 되면 강극수가 제거가 되면서 최적이 감소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치마의 종류를 봤을 때 이것도 표시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토목 쪽에 책을 봤을 땐 이제 ST라고 해서 세틀먼트 토탈이죠. 이게 이제 SI immediately에서 즉시, 그 다음에 SC consolidation이라고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안밀치마, 여기서 보면 안밀치마가 consolidation settlement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C라고 해서 consolidation이라고 해서 안밀치마, 이제 마지막은 2차 치마라고 해서 SS라고 해서 secondary settlement,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T는 SI 플러스 SC 플러스 SS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고, 이제 다른 책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데, 이제 즉시 치마를 탄성 치마라고 해서 SE, 그 다음에 이제 안밀 치마는 똑같이 SC, 그 다음에 이제 2차 치마는 크리프 치마라고 해서 크리프 SCR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나타내든 간에 결과적으로 치마는 즉시 치마, 1차 치마, 2차 치마 뭐 이렇게 나타내든, 탄성 치마, 안밀 치마, 크리프 치마 이렇게 나타내든 개념은 똑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즉시 치마. 옆에 그림 보시면 체적 변화가 없이 치마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질토에서 발생한다고. 결과적으로 사질토를 누르면 이게 체적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면서 체적은 똑같이 1이 되는데 이 높이만 달라지는 거. 한마디로 옆으로 빵빵해지는 거. 이걸 이제 즉시 치마라고 해요. 이건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제하가 사라지면 탄성 치마,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안밀 치마라고 하는 건 점성토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점성토를 눌렀을 때 물이 빠지면서 치마가 되는 거. 이게 1차 치마 또는 안밀 치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프 치마. 이것도 점성토에서 발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중이 제하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중이 추가로 제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마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걸 크리프 치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프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안 눌러도 계속 변형이 지속되는 게 이제 크리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치마를 크리프라고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하중이 제하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적이 수축되는데 이걸 이제 즉시 치마라고 해요. 근데 더 누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있는 물이 빠지면서 이제 1차 치마가 발생이 되고요. 요게 이제 안밀 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변형이 되면 2차 치마, 크리프 치마가 됩니다. 요런 개념 정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밀 치마의 특징, 뭐, 그리고 요런 표가 있다. 이거 제가 이제 저 티스토리에다가 저기 서브노트로 그냥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그냥 쭉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 나름 중요합니다. 점성토는 안밀, 사질토는 다짐. 결과적으로 사질토를 다지면 공기가 제거가 되면서 빵빵해지면서 탄성치마가 일어나면서 예민비가 일보다 낫다, 강도는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점성토는 두르면 안에 있는 강국수가 제거가 되면서 안밀치마가 발생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강도는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용어 정도만 그냥 딱 알면 그냥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샌드 벌킹, 스웰링, 슬래킹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가 거의 자매품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제 샌드 벌킹은 일단 사질토에 물을 가하면 최적이 팽창합니다. 언제 최대로 팽창하느냐? 함수율이 6에서 12%일 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질토라는 거와 물을 가한다는 거와 최적이 팽창한다는 거, 요 개념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뭐 영양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스웰링, 팽윤 현상이라도 불리는데 점성토예요. 아까는 사질토였잖아요. 샌드버킹. 얘는 점성토입니다. 물을 가해요. 최적이 증가해요. 똑같죠? 그럼 물을 가해서 최적이 증가하는 건 똑같은데 점성토는 스웰링이라고 불러요. 이게 집안이 융기하거나 뭐 건물에 균열이 간다거나 이런 게 발생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슬래킹. 이건 이제 암이에요. 암에 물을 가하면 똑같이 최적이 팽창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게 뭔가 뭐 종류만 다르고 그냥 똑같이 보여요. 이게 딱 비교표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은 게, 이 비교표 하나면 스웰링 문제가 나오든 샌드버킹 문제가 나오든 뭐 슬래킹 문제가 나오든 간에 어느 거 하나가 나오더라도 이건 다 써먹거든요. 일단 그리고 머리에 개념 정도가 좀 정립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 채널인 기술사 브이로그에서도 정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비교표는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 비교표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는 거를 그대로 비교표로 딱 펼쳐버리면 스웰링, 샌드벌킹, 슬래킹이라고 해서 얘는 점성토, 사질토, 연암, 물물물, 팽창, 뭐 밑에 거까지 똑같이 적으면 좀 애매하니까 이제 융기균열, 산사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솔직히 이게 뭐 이렇게 똑같이 적어도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답안 적을 때도 이렇게 적어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를 딱 적어 놓으면 답안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공사 초기의 검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토공사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무언가를 하고 흙막이부터 지보공까지 진짜 실질적인 토공사에 이제 조금 이번 시간까지가 좀 이론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공 쪽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